자존감은 수리가 됩니다. 소은순 지음, 도서출판 더로드. 안녕하세요. 스윗샌디입니다. 오늘은 소은순 저자의 자존감은 수리가 됩니다 라는 책 내용의 일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자존감을 수리하면 모든 면에서 더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자존감이 높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자존감이 너무 낮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실제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다, 낮다, 이런 것 자체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실제로 삶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존감 수업이 필요합니다. 특히 무의식 속에 뿌리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계속 상처받는 패턴을 반복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계속 상처받는 시나리오를 현실에서 창조해내고 있는 겁니다. 우선 상처의 뿌리가 치유되어야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하는 일도 잘 풀리게 됩니다. 자존감이 좋아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존감은 수리가 됩니다. 자존감을 수리하면 개인의 삶의 행복도가 높아지고 진짜 나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7가지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첫 번째, 매일 감사일기 쓰기. 감사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상한 고집이 있다. 그것은 내가 옳다는 고집이다. 대개는 감사가 돼야 감사하는 거 아닌가? 감사가 안 되는데 어떻게 감사해? 내가 이렇게 억울한데, 내가 이렇게 가난한데 어떻게 감사해? 이렇게 감사하지 않은 이유를 셀 수 없이 많이 된다. 그리고 누구네 자녀가 취업했다. 좋은 대학을 갔다. 사업이 잘 되더라. 이런 말을 들으면 속으로 괜히 주눅이 든다. 그리고 감사하기에는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진다. 감사는 관점을 바꾸는 일이다. 관점을 바꾼다면 삶에도 좋은 기운을 끌어당길 수 있다. 긍정적인 일들이 생기고 정말 감사한 일들이 생긴다.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할 거리가 따라온다. 감사일기는 아침에 쓰는 것이 좋지만 밤에 써도 괜찮다. 일상의 모든 것을 감사하면 된다. 햇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하게 쉴 수 있는 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관점을 뒤집어 감사일기를 쓴다. 만약에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면 덕분에 푹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거나 내 몸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적으면 된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미 이루어진 상태로 느끼면서 쓰는 것도 좋다. 나는 점점 건강해지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직장에 더 높은 보수를 받고 이직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매일 감사일기로 생각을 바꾸면 자존감이 바뀌고 삶이 바뀌기 시작한다.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두 번째, 나와 상대방의 부족함 인정하기. 기적의 과정이라는 책에
모든 병은 용서하지 않으려는 상태에서 비롯된다. 아플 때마다 주위를 살펴보고 용서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자존감이 낮을 때에는 반드시 용서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다고 믿는다. 먼저 나 자신과의 문제에서 출발한다. 첫 번째 던져야 하는 질문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가이다. 어쩌다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었을까? 지금 눈을 감고 스스로의 가슴을 토닥이며 자기 자신에게 그동안 참 애썼다, 수고했다, 사랑한다 라고 말해보라.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수준을 높게 설정해 놓고 그 기준으로 매사에 자기를 부족한 것으로 평가한다. 지금 이 순간의 자기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은 좋은 점도 나쁜 점도 똑같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4가지 일상 습관을 따라 해보라. 첫째, 사소한 일상생활에서 실수했다고 생각되는 순간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라고 3번 외쳐보라. 둘째, 완벽주의에서 벗어나라. 인간은 완벽할 수 없다. 자신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고 자신이 그날 한 것을 칭찬해줘야 한다. 됐어. 오늘은 여기까지. 잘했어. 토닥토닥. 이렇게 말하라. 셋째,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하라.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배우면 나의 성장에 시너지가 된다. 넷째, 다른 사람의 좋은 일을 진심으로 축하하라. 우리는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이기에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 우리는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 나를 용서하고 상대방도 용서해야 한다.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 높은 수준의 자존감이다.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부족함도 인정하라.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3번째, 싫다고 당당하게 말하기. 거절은 우리 모두에게 과제임이 분명하다. 자존감이 낮을수록 자신의 존재가 다른 사람에게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할까봐 거절이 더 힘들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부탁을 들어줌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관계 속에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거절에 대한 두려운 감정에 매몰되지 않아야 한다. 거절을 잘하려면 첫째, 그 휘둘림에 저항하겠다고 결심하라. 나에게 부탁하는 사람은 나를 그 부탁을 들어줄 만만한 사람으로 선택했거나 무작위로 누구에게든 부탁을 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 둘째,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운 감정의 이유를 알아보라. 예를 들면 상대방과의 관계가 서먹하게 될까봐 염려하는 마음일 수도 있다.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거절을 하는 데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 미리 거절할 용기를 준비해야 한다.
거절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거울을 보고 미리 말해보면서 훈련하라. 넷째, 결국 거절을 못하게 됐을 땐 기꺼이 성심성의껏 자발적으로 들어주어라. 다섯째, 거절은 그 사람에 대한 거절이 아니라 부탁에 대한 의사 표현이라는 점을 기억하라. 거절을 잘 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성찰하고 마음의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의 힘이다. 사실 우리는 거절할 수 있을 때 존중받는다. 거절하는 것은 누구보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행동이다. 거절을 못하는 것은 가식일 수도 있다. 싫으면 싫다고 말하는 것이 옳은 일이며 더 선한 일이다.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네 번째. 부정적인 말 제거하기. 말의 힘은 강력하다. 말은 생명력이 있다. 말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부정적이기 때문에 말도 부정적으로 하는 말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이고 어둡고 무거운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말은 남이 듣기 전에 내가 먼저 듣는다.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말로 바꿔줌으로써 자신에게 긍정성을 심어주어야 한다. 이것은 밭을 일구는 것과 같다. 잡초를 뽑아주고 작은 돌멩이들을 제거해주는 것이다. 마음이 스스로 바뀌기만 바라지 말고 말부터 바꾸는 것을 실행함으로써 나 자신의 무의식 정보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주어야 한다. 우선 부정적인 말을 제거하려면 다음과 같은 7가지 습관을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된다. 첫째, 잡생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의식을 현재로 가져오도록 연습하라. 나는 지금 길을 걷고 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와 같은 식으로 의식을 현재로 가져오면 그동안 놓치게 된 것들이 보이게 된다. 새소리가 들리고 예쁜 하늘이 보이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 등이 보인다. 둘째, 부정적인 말을 했다면 곧바로 그 말을 긍정적인 말로 바꿔보라. 부정적인 생각과 말하는 습관이 자동화되어 있기에 계속 생각을 전환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긍정적인 생각과 언어만 사용하도록 하라. 셋째, 말할 때 감정을 빼라. 말에는 감정이 실려 있다. 말에 실려 있는 감정이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말이 된다. 넷째, 부정적인 관점을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꾸어 보라. 말이 많은 것은 자기 주장이 확실하다는 것으로, 인색한 것은 절약정신이 투철한 것으로 바꾸어 보는 것이다. 부정적인 말은 세상을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며, 긍정적인 말은 세상을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다. 다섯째, 사실만 말하고 핵심만 말하라. 생각, 판단, 평가, 비난을 더하지 말라. 상대를 평가하는 말, 비난하는 말을 아끼고 긍정적인 기대와 희망을 담아 말해야 한다. 여섯째, 명령하지 마라. 자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인격체로 대해야 한다. 이거 해라 하지 말고
이걸 하면 좋겠어 또는 이걸 하면 어때? 라는 식으로 말함으로써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째, 자기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말을 끊임없이 하라. 우리가 자랄 때 가족 관계에서 들었던 상처가 되는 말이 우리의 무의식에 남아있고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그 부분들이 건드려진다. 이러한 우리의 뇌의 인식을 바꾸어 주어야 한다. 괜찮아. 실수했어도 다시 하면 돼. 너는 특별해. 네가 원하는 건 뭐든 될 수 있어. 이렇게 자신에 대해 격려해주고 있는 그대로를 수용해 주어라.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이 나는 것처럼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결과가,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결과가 부메랑처럼 돌아온다.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5번째. 약점을 강점으로 활용하기. 우리가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강점이 될 수 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문제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완벽주의로 높은 기준을 설정해 두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의 일부 모습을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늘 불안하기 때문에 지레 나 스스로 부정적으로 평가하곤 한다. 우리가 약점을 인정하고 강점으로 전환시키고 삶을 변화시키겠다는 결심만 있으면 삶의 판도를 뒤집을 수 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고 한 것처럼 약점도 내가 먼저 인정하면 된다. 나의 약점이라고 생각한 것에 대해 당당해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면 역시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약점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에 대한 관점을 바꾸면 내가 사는 세상이 바뀐다. 머릿속에 많은 망상들이 사라지면 모든 의식이 현재로 돌아올 수 있게 되고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이제부터 나의 약점을 인정하고 축복해보자.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6번째. 의식 변화에 대한 책 읽기. 자존감의 바닥을 뒤집어서 의식을 바꾸고 마음의 힘을 만들기에 가장 좋은 것이 책 읽기라고 단연 추천한다. 전설적인 투자의 귀재 미국의 최대 갑부 워런 버핏은 당신의 인생을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위대하게 바꿔줄 방법으로 결코 독서보다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했다. 의식 변화를 위해 매달 책을 사라. 좋다고 알려진 책들을 읽고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의 책들을 중심으로 읽어라. 마음에 막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독서를 해라. 정서적인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이든 우리가 걷고 있는 모든 길은 성장의 길이다. 그 성장을 쑥 자라게 해줄 방법은 단연 책 읽기다. 당신이 부족하고 형편없는 사람으로 살았다고 걱정할 것 없다. 우리가 가는 길의 이름은 성장이다. 자신은 잘 알지 못했을지라도 살아온 모든 일은 성장의 재료가 된다.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7번째.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선물하기. 선물에 담긴 마음은 사랑이다.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힘이 나고
웃음 짓게 하고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그래서 자기 사랑이야말로 그 어떤 선물보다 자기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것이다. 심리학자 웨인 다이어는 그의 책 행복한 이기주의자에서 사랑이란 좋아하는 사람이 스스로를 위해 선택한 일이라면 무엇이나 그것이 자신의 마음에 들건 안 들건 허용할 줄 아는 능력과 의지다라고 말했다.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때만 사랑한다면 그건 진실된 사랑이 아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부정적으로 평가될 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다. 이런 나를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스스로 사랑하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도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 된다. 내가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여 상대방에게 불평, 불만과 비난을 하게 되고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품을 때 다른 사람들도 나를 사랑하고 품는다. 우리는 살아있기에 행복하다. 자신에게 사랑이라는 선물을 주자.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능력이자 의지이다. 어떤 감정이 들 때 자기를 사랑하는 감정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그것을 흘려보내라. 죄책감, 슬픔, 화, 분노, 두려움, 걱정, 조급함 등 사랑이 아닌 감정들을 흘려보내 주어라. 그리고 내 몸이 하는 말을 잘 들어야 한다. 나의 신체나 장기에 말을 걸듯이 어떤 느낌인지 하나하나 귀 기울여 보면 그 말을 들을 수 있다. 아프다, 피곤하다, 귀찮다. 이런 음성을 들어보고 해결해 주어라. 그리고 자신에게 긍정적인 확언을 해 주어라. 거울을 보면서도 자기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마워, 사랑해, 앞으로 널 더 사랑해 줄게 라고 말하라.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라. 긍정 확언으로 자기 자신을 받아주고 사랑으로 아껴주는 것이 자신에게 주는 가장 좋은 선물이다. 지금까지 자존감을 높이는 7가지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소은순 저자분이 경험했던 것들과 정말 많은 부분이 공감이 됐었고, 또 제가 실제로 자존감을 높이는 데에 전부 다 활용한 것들이 이 책에 적혀 있어서 제 스스로도 좀 놀라기도 했고, 그래서 더 깊이 공감하면서 책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실천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자기 사랑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레스터 레븐슨을 검색하셔서 관련 도서를 읽어보시기를 추천해 드리고요. 루이스 헤이의 책들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